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유쾌, 상쾌, 통쾌,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저 이 인사는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너무 오글거려요. 아, 진짜. 이거만 따로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저 진짜 오늘부터 뭔가 대대적인 개편이. 사람 개편도 있나요? 사람 개편은 하는 거 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편되는 줄 알고. 오늘 되게 상큼해 보이시는데요, 메스.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씻고 왔더니. 되게 보고 싶었어요. 자기 소개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쾌 황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쾌 이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쾌 김변입니다. 안녕하세요. MSG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변님?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를 당했거나 내가 고소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한테서 연락이 와서 여보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뭐 어디 경찰서 누구입니다 하면서 그 사기죄로 고소되셔가지고 경찰서 나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진 않죠. 어떻게 말하나요? 네, 당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경찰서 전화 오면. 근데 제가 피의자로 전화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들은 거죠. 제가 당하진 않았고 원래는 정식으로 하려면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네,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정말 소수인 것 같고 대다수는 문자로 통보를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고소가 들어왔다 아니면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잠시 좀 나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신분으로 나가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피의자 신분이냐 단순 참고인 신분이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물어봐서 확인을 하시고 나가실 필요가 맞습니다. 있고 애매하면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뭔가 좀 걸리는 것이 있다 이러면 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근데 자신의 내가 방어권을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근데 많이 검찰에서 전화 오는 거는 이상한 거죠. 보이스피싱. 저 전화 왔어요. 아니요 검찰에서 검찰에서 올 출석 수 요구해요. 아, 그래요? 전화 와서요? 저 3번 정도 왔었는데 최근에. 진짜요? 저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네.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문자랑 전화를 하면 너무 보이스피싱 같지 않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캠페인으로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원래 전화로 안 하고 뭐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뭐 아까 황민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전화로 출석하라고 전화 오면 안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뭐 통장이 어떻게 잘못 이용됐으니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어디로 나와라 무슨 역 앞에 우리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검은 양복을 입고 있다 거기서 뭐 서류를 주면 그걸 받고 돈을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검찰청 뭐 몇 호실에 나와서 참고인 신분을 조사 한번 받아야겠다 이렇게 딱 끝나진 않으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그건 맞죠 사실. 보이스피싱이라고 끊으면 체포될 수도 있어요. 끊어버렸는데 그냥. 괜찮아. 외소실로 나오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얘기 듣기 전에 끊어버렸는데 그냥. 그러면은 더 이상 연락이 안 왔으면 괜찮을 거예요. 저도 받은 적 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전화.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혹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혹은 지금 빨리 돈을 인출해라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어쨌든 조심하시고요. 네. 이게 만약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걸 살펴보기 전에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지를 먼저 좀 보면 일단 수사 단계랑 이제 공판 단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 단계인 거죠.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돼서 집행하는 단계. 이렇게 그냥 형사사건이 처음부터 종결까지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수사 단계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참고인인지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이런 거는 물어봐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가 됐거나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인지를 했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현행범을 세포를 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관련 사람들을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렇게 조사를 하면 경찰은 이제 그 사건을 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혐의가 있다, 인정됐다, 아니면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붙여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해요. 검찰에 올리면 검찰이 이제 그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서 부족한 거를 더 수사를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판단하기에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하면 검사가 처분을 하죠. 신화 멤버 그 이민우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 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한테 넘겨서 너네가 해라. 네네 맞아요. 근데 뭐 검찰에 바로 고소나 고발이 되거나 검사가 인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경찰로 다시 수사 지휘를 해서 내려보내고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올려보내는데 근데 되게 이례적인 경우에 굉장히 이 사건이 중요하고 뭐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싶은 사건이다 하면은 검찰이 그냥 바로 수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데 수사 종결권은 지금 검찰한테만인 거죠. 그럼 경찰은 무조건 수사를 시작했으면 검찰 송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처분을 내려야 이제 뭐 검사가 기소유예 뭐 아예 불기소 처분할 수 있고 기소해서 법원 재판으로 공판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경찰이 검찰한테 보낼 때 거기에 이제 자기 의견을 써서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소 의견이라든 불기소 의견이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은 용의자랑 피의자랑 참고인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용의자랑 피의자는 저희는 용의자가 되게 용어가 익숙한데. 그러니까 피의자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예요. 그 사건에서 범인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 용의자랑 똑같고요. 참고인은 이제 그 사건에서 피의자는 아니고 주변에 이제 증언을 해주 뭐 그런 주변 사람들 필요한 그 증거 수집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사람들.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참고인 조사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방 같은 데서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듣나요? 네, 일단 참고인으로 정해지면 뭐 한 명을 부를지 같이 부를지 이거는 뭐 수사관님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보통 참고인의 경우에는 한 명씩 불러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소장이 제출이 됐다. 그러면 고소장에서 고소인들도 이제 피해자로 진술을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고소인들 같이 불러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의자랑 참고인이랑 같이 이제 서로 말이 너무 달라서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대질 신문을 할 수도 있고. 그게 3자 되면 뭐 하게 하는 그런 게. 식으로. 그러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 피의자 신분을 조사해서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나가면 참고인은 안 나가도 돼요? 참고인은 안 나가도. 뭐 이제 강제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인데 마치 내가 안 나가면 위해가 올 것 같은 뉘앙스, 약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면 사실 안 나가기 되게 어렵죠. 피의자로 나오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토요일인데 월요일 아침 9시에 나오세요 이런다고 해서 뭐 반드시 그때 나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 좀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정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싸움이 있어서 목격한 사람인데 사실 그 사람은 협조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냥 뭐 평범한 시민인데 그냥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편의를 봐줘서 최대한 참고인 일정에 맞춰서 이제 수사 일정을 조율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정말로 미친 듯이 바빠서 참고인으로 못 나갈 상황이. 경찰에 오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 드라마나 영화 보면 경찰이 방문해서 이렇게 수첩 들고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급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거나 이러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저 6분 남았대요. 빨리 하겠네요. 아까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통 뭐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내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지, 그러니까 아까 수사 개시 중에서 인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지는 그야말로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하기 전에 그냥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게 범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범죄가 맞는지 아닌지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지 전 단계를 보통 내사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때의 혐의자는 피내사자라고 하는데 피내사자는 사실상 피의자랑은 동일한 지위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소위 말하는 냄새를 받고, 그쵸,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네. 한번 해보고 이거를 키울 만한 그 건덕지가 있는지를. 그쵸. 누가 제보를 했다던가 그러면은 제보를 했다고 해서 누가 고소나 고발을 한 게 아니니까 바로 이게 범죄구나 하고 돌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인가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내사라고. 그 검찰이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뭐지? 타겟해서. 표적 수사. 그러면 표적 수사 할 때도 이거 내사를 해갖고 표적 수사를 하는. 근데 표적 수사는 뭐 불법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약범이라고 했을 때 마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막 경찰이 이거 마약 이거 한번 해봐 되게 좋아 이러면서 꼬드겨가지고 얘가 했다. 그거는 함정 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함정 수사 그런 식의 함정 수사는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황 변님이 되게 정말로 사람 좋아 보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털어보는 거 그게 표적 수사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면 피해자가 됩니다. 네.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이 사람이 범죄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먼지 털듯이 샅샅이 뒤져본다. 이거를 보통 표적 수사라고 하죠. 근데 불법은 아니다. 네. 근데 보통 인지하는 경우에 중에 하나가 뭐 A라는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B라는 범죄도 저지른 것 같은데 했을 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표적 수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애매하긴 하지만 표적 수사인 게 너무 분명할 경우에는 불법일 수 있어요.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명백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처음부터 약간 바텀업식으로 다 뒤져본다 하는 거는 불법이죠.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불러서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배웠던 그 조서 신문 조서 그거 쓰는 거죠. 피의자 신문을 하는 거죠.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수사관님이 계속 타이핑을 하세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류를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하고. 예. 저희 뭐 무슨 피신 그거 맞습니다. 그때 배웠잖아요. 줄여서 피신조서라고 하고요. 신문이에요, 신문이에요? 신문이에요. 네. 니은. 신문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 여기서는 신문이에요. 그게 조금 한자가 다른데 신문 같은 경우는 뭔가 꼬치꼬치 캐 묻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신문도 뭐 사실 비슷하죠. 근데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판사가 신문을 한다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신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 예, 이라고 해요. 발음도 비슷해가지고 보통 근데 이제 신문은 법원에서 할 때 법원에서 이제 법정에서 신문한다고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신문은 깊을심일 것 같고. 아니 앞에 신문은 물을 신이고요. 미음 받침 신문의 심은 살필심.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법원에서 쓸 때는 주로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살펴. 판사가 신문한다.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법원에서도 증인 신문한다 할 때는 신이거든요. 증인 신문. 그때는 이제 문답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피신 조서까지 말한 걸로. 근데 피신 조서 꿀팁인데 그 마지막에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그대로 잘 적혀 있는지 내 의도가 잘 적혀 있는지 마지막에 한번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꼭 잘 읽어보셔야 꼭 잘 읽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안 적혀 있거나 혹은 말한 의도랑은 다르게 미묘하게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그 수정을 요청했을 때는 거절하면 안 돼요. 수사규칙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들어주냐면 그냥 날인 거부하고 나오셔도 돼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재판 갔을 때. 피신 조서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좀 이게 내가 안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상쾌. 상쾌. 케빈입니다. 이게 뭐야? 망한 것 같은데. 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시작하시죠. 네, 빨리 우리 시작해요. 네.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고고고고. 인사 한 번만 더 하면 안 네, 돼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유쾌, 상쾌. 통쾌 케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피신조서 꿀팁까지 했잖아요. 네, 맞아요. 강제로 끊김당했어요. 맞아. 고지는 다 하고 나서 확인해라. 사인하기 전에 확인하고 안 고쳐주면은 사인하지 마라. 그래서 피신조서 할 때 이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출석하러 가잖아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동하는 거는 어느 타이밍에 언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갈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조사받으러 와라 했는데 감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수사관님한테 감이 안 좋거나 찔리거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수사관님한테 내가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고 싶으니까 변호인 선임할 때까지 조금 조사기를 미뤄달라 하면은 미뤄주세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랑 상담하고 선임해서 같이 조사 받으러 가면 변호사가 입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옆에 앉아 있어요. 동석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내가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다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제 본인이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본인이 직접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변호사는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어요. 손 들고 할 말 있습니다. 잠깐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승낙을 받아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대신 말한다던가 그냥 끊고 이렇게 말한다던가 하면은 그게 좀 정도가 심하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경찰에 나가라고? 네. 수사방해로 보는 거예요. 네, 수사방해로. 그러면 그런 건 돼요? 근거가 있어요. 변호사가 이제 피의자랑 같이 갔는데 피의자가 분명히 이제 대충 말을 맞춰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이제 지도를 해준 다음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중간에 얘기하다가 잠깐 하고서 데리고 나가서 잠깐 쉬는 시간 갖겠다고 하고 접견하고 이제 얘기하고 다시 조사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헛소리 한다 싶으면 이렇게 잠깐 수사관님한테 승낙을 받아야죠. 잠깐 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좀 길어지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신호를 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헛소리 한다 싶으면 이렇게 무릎으로 친다던가 뭐 이렇게. 근데 저 실제로 제 의뢰인 아니고 그냥 제 의뢰인 저 조사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소인이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뭐 진술 조사, 그러니까 고소인 진술하러 오신 것 같은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사관님이 이거 이상한데?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하시더니 내가 고소인인데 나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이런 거 물으세요? 하다가 저 변호인 선임해서 올래요? 하고 중간에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끊고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시점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 조사 시작 전에 맨 그 앞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미란다 고지라고 하잖아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변호사와 함께 이제 선임하에 뭐 조력하에 조사를 받겠습니까? 하고 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게 돼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미란다 씨가 누구예요? 미란다 씨.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나? 범죄를 했다고 실제로 굉장히 이제 증거도 많았고 그랬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이 사람이 유죄고 진범이 맞는데 그 헌법에서 미국 헌법에서 정해진 그 권리 고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무죄 판결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란다 원칙. 처음 알았어요. 저희 음료수 중에 비슷한 거 있잖아요. 미란다. 맞다. 미란다 있어요. 되게 미란다 있어요, 맞아요. 연식이 이래도 많이 됐습니다. 보기엔 이래도. 근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거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가야 될 때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어쨌든 이게 뭐 비용이 드는 문제다 보니까는 그거를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물론 상담은 유료인데요.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변호사는 선임을 유도하겠죠, 사실. 예,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할까? 근데 뭐 그렇긴 한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도 느낌이 있으시고 이 변호사가 그 뭐 이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드리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냥 정말 이거는 그냥 조력 없이. 그건 황변님 본인 생각이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상담료가 부담이 많이 돼요? 상담료가 그래도 뭐 또 사정에 따라서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다 다른 거죠, 변호사마다. 그러니까 뭐 정할 수 있는데 기준이 변협에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방 변호사협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있어요. 그 시간당 10만 원인가 그런 거. 맞아요. 시간당 10분 하면은 10나누기 6을 해요? 그렇게는 잘 30분 단위로는 하는데 10분 단위로 네, 10분 단위로 7분 이런 거 안 되는 네,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변호사 자체 오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 못 봤어요. 아직까지. 분 단위로 쪼개서 하겠다. 7분인데 왜 30분 값을 받냐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피의자 신문조서는 굉장히 나중에 이게 정말 기소가 돼서 내가 공판이 열렸다. 그때 너무나 중요한 증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착각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심받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그 진술을 번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진술을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7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관, 제가 요즘 건법남녀 보고 있는데 거기 수사관 나오고 계장님도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수사관은 경찰이다가 수사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루트로 수사관이 되는 거죠? 뭐 공무원, 그러니까 검찰 공무원으로 그게 검찰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고요. 경찰은 또 나름 별도의 따로 시험이 있는 거고 직렬이 서로 완전히 다르고요. 이건 또 약간의 팁인데 거기 검찰 공무원들도 왜 일반 공무원분들도 9급부터 시작해서 급수가 있잖아요. 검찰 공무원들 급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장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은 소위 좀 경력이 있고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애매할 때 젊지만 계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그 계장님이랑 실무관님이랑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수사관님으로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계장님으로 부르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죠. 들어보니까 검사랑 뭐 계장님이랑 수사관들 한 팀을 이루는데 실제로 팀 단위로 움직여요? 팀? 네, 그렇게 한 방에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몇 호, 뭐 530호실 검사실에 검사님 누구 있고 거기에 이제 수사관님들 있고 그렇게 있으시고 보통 한 방에 검사님 수사관 둘, 뭐 실무관 하나 이렇게 맞아요. 실무관이라고 치거네요. 잘 모르겠네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드라마에서 실무관도. 약간 행정적인 거 봐주시는 4명 정도의 직원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검찰 조사, 피신 조사 받을 때는 검사님이 바로 조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사관님이 이제 문답식으로 질문을 먼저 쭉 해서 다 받은 다음에 검사님이 나중에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물어보죠. 드라마에서는 되게 검사가 직접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진 않군요. 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책상 치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강압수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되고 하는 거는 내가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 안에서 유치장에 갇히는 것도 조사 받다가 바로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나요? 두 가지 루트인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우리 신문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영장 청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체포된 상태에서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증거관계가 명확해. 근데 이놈 봐라. 계속 부인을 하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미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인을 하네 요 말씀 왜 하시냐면은 이 영장이 나오는 게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런 거를 고려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 내용을 부인한다 아니면은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거의 뭐 수배되면 100% 영장 청구돼서 구속된다고 보면 돼요. 수배되면? 그러니까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도 여러 차례 안 내면 수배가 내려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경찰이 자꾸 전화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경찰들이 영장 신청 청구할 때 그 사유들을 다 써요. 영장 청구서에 몇 회에 걸쳐서 출석 요구하였으나요? 출석 요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약간 개심죄 같은 근데 그런 것들이 도주의 우려나 그런 증거인멸 우려의 요소로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안 받으면 안 돼요. 계속 그냥 부담스럽다고 계속 경찰 전화를 피하고 이러면 나중에 진짜 그 수사관님이 화가 나면 정말 저희 120초 남았대요. 네네네. 그래서 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속영장은 법원이 결국에는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하기 전에는 영장실실 심사라고 해서 판사가 반드시 구속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영장 심사하시는 판사님들은 주말에도 일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당직 판사님이 그러니까 평일에는 영장 전담 재판 그러니까 법원마다 조금 다른데 서울중앙 같은 경우는 영장 전담 판사님이 2분 계시고요. 그분들이 평일에는 계속 하시고 휴일에는 당직 판사님들이 계세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일반 판사님인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당직이 있잖아요. 주말 당직. 그걸 담당하시는 그 들어가면 아무 때나 영장 청구해 오니까. 이게 이제 48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시간 계속 이제 휴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해오나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해오는 것만 나오고 어디서 되는지가 안 나오니까.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남았는데요? 깨 작가님이 자꾸 눈치를 주시는데. 그러면 오늘도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죠? 구속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되는지. 네, 이제 저희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해볼까요? 10초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끝나서 이제 검찰한테 이제 올려 보내면 이게 전체적인 단계 마무리되는 거죠? 검찰한테 올려 보내서 검사가 뭐 보완 수사 부족한 부분을 수사를 더 하고 이제 처분을 내리는 거죠. 처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났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에 실패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진짜? 진짜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쾌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들은 실제로 무섭나요? 검사님이요? 무서우신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아닌 있죠. 분도 있죠. 약간 전형적인 검사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데. 제가 여태까지 만난 검사님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 생활하시게 되면 특유의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건 맞아요. 특유의 날카로움이나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막 웃고 있다가 순간 멈칫할 때 약간 그런 날카로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직업에서 오는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전에 그 법무관 하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검사들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게 카리스마를 왜냐면은 그게 없으면 자꾸 상대방에게 압도할 수가 없으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리가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검사. 맨날 범죄자들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거기다가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내가 진실을 얘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같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뻔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검사님은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수사 기법이겠지만 진짜 스트레스 그런 걸 다 떠나서 권력이라는 걸 맛본 사람은 그걸 그런 거죠. 중독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경청하고 그런 거죠. 근데 되게 그 사건 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하루에도 몇십 건씩 하신다는 것 같은데 담당을. 그래서 되게 빡세다고. 검사도 많아지고 판사도 많아지면 내 사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좀 양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어떤 논리인지 잘 설득은 안 되는데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그 수를 올리는 것에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를 대지만 약간 자기 조직에 뭔가 그 사유화된 권력을 나눠주기 싫죠. 분산시키기 싫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많이 늘리면 좋잖아요. 자기네들 일 많고 칼퇴하고 의사도 많으면
근데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많아지면 뭔가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의사나 병원사의 경우에는 많아지면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검사 판사는 정말 황변님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나눠주기 싫은 점이 좀 많은 큰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까지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말이 나온 건데, 그러면 한 번 구속된 피의자는 다시 못 나오냐, 수사 받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끝까지 그냥 구속된 채로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많은 구속 집행 정지를 포함해서 뭐 구속된 피의자가 중간에 석방돼서 수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해서 체포 구속 적부 심사. 네. 체포나 구속에 불법이 있었다. 그런 것을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해서 판단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법이 없었다,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러면 법원은 그냥 너 거기 계속 있어 기각 결정하는 거고, 그 체포 구속에 불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거나 또는 뭐 구속영장 적법한데 그냥 실질적으로 구속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구속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했을 때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이게 보석인가요, 그러면? 달라요. 네, 달라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보석은 그 기소,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긴 이후에는 보석 허가 청구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보석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신분이 이때는 피의자 신분인 거고 그때는 피고인이라고 해서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어. 검사가 처분을 끝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보석이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석 제도가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있어요? 많이들 이루어져. 어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이 됐을 때.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갔을 때 이미 내가 법원에 법원에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회부가 됐을 때. 네네네. 그럴 때는 보석 허가 심판 청구를 법원에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일정한 사유들이 있어요. 법에서 필요적으로 요런 조건이 갖춰지면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사유가 있고. 그러면 보석을 하면 내가 보석은 그러니까 구속을 당했을 때 보석을 신청하면 구속이 풀려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신 구속을 해제하는 제도라고 다 보시면 돼요. 적부심 같은 경우도 이게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거랑 보석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분이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석보다 더 전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체포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영장에서 체포가 돼서 인신 구속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장 청구, 계속해서 구속을 해두려면 구속영장이 또 있어요. 체포영장이 있고 맨 처음에 체포하면 48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다음에 계속 가둬놓으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고 그때 이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잠깐 석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막 수사해서 이 새끼 나쁜 놈 맞네 하고서 이제 법원으로 보냈을 때 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부심 청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된 이후에 이제 청구해서 또 이제 보석허가 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주시겠지만 보석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때 보석이 되는 건지? 일단 법정형 기준이 굉장히 낮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가벼운 경우에 기준이고, 죽어도 일정해야 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야 되고. 그럼 애초에 구속영장이 안 나올 수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하겠네. 그렇죠. 사유가 거의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객관적인 사유들이 좀 의심할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공판 단계, 법원 단계 가서는 인정을 하면 그 사유가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정비용이 있고,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보석에 대해서 돈 얼마나 내야 돼요? 그래서 저 그게 궁금했어요. 그것도 판단 다르죠. 네, 적정하게. 네, 그러니까 사건의 유형 그리고 어떤 죄 경중. 지금 다음은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하죠. 보석은. 네. 죄송해요. 근데 이 제가 궁금한 것만 듣고 해결해.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외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었잖아요. 네, 집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조건은 판사가 재량으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꼭 돈만 납입하는 조건. 제일 일반적인 게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건데 그것도 현금으로 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지급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증권을 사서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 구속 취소. 구속 취소가 있는데 그럼 검사의 처분을 또 못하고 끝내겠네요.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구속 취소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속 사유가 아예 없었거나 나중에 돼서 소멸될 때 예를 들어 뭐 친고죄인 건데 고소가 고소 취하하면 오케이. 또는 피의자가 구속됐는데 다른 진범이 잡혔다. 그러면은 대박이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 구속 취소.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그 재벌가 뭐에서 구속 집행 정지 잘 받잖아요. 네, 맨날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때 이제 법원 또는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석방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근데 내가 구속당해서 잡혀 있으면 내가 이걸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속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도 구속집행정지가. 아니 근데 체포구속 적부심사 같은 거 내가 구속돼 있는데 내가 이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것 같아요. 민신이 구속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근데 구속된 채도 할 수 그 수사기관에도 양식이 있고요. 구치소에도 다 양식이 있고. 내가 써서 낼 수 있어요? 우편으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사의 종결은 검사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사의 처분은 크게 불기소 처분, 기소 처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고 불기소 처분은 증거가 없거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안 되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근데 불기소 처분에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이게 죄질이 굉장히 경해서 가벼워서 이거를 굳이 기소를 할 게 아니다. 한번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하면은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예요. 기소유예는 빨간 줄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범죄 경력에는 올라가요. 경력 조회하면 경력에 나오는데 기소유예. 지금 말씀하시는 빨간 줄이 전과를 의미하는 거냐고 하면 전과는 아니에요. 전과는 아닌데 범죄 경력인 거죠. 범죄 경력에는 표시가 그 사업 취직 같은 거 하려고 사업주가 범죄 경력 조회를 했을 때 나와요.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그건 발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빨간 줄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빨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과를 보통 빨간 줄이라고 하잖아요. 빨간 줄이 그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표로 나와요. 전과 이렇게. 진짜 빨간색 이렇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기소유예 받으면 이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기소 전 단계의 사람 입장에선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기소유예 제도가.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못 받고 무죄 받고 싶을 무죄 받고 싶은데 너 그냥 됐다 그냥 또죄 저지르는 거 하고 그냥 퉁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이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경력에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해서 기소유예 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성추행 사건으로 뭐 진짜 실제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은 법원이나 검사나 어찌됐든 그 기소유예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런 전력이 너가 있구나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초범이어서 정상 참작하는 걸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아무래도. 그리고 근데 법원은 기소유예는 어쨌든 전과랑은 다르게 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생각은 하지만 뭐 전과랑 동일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소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소는 구공판, 구약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구는 뭐냐면 구하다 할 때 구거든요. 그래서 공판, 재판을 구하는 거. 구공탕 같고. 네, 그렇죠. 말이 비슷하죠. 3분 남았어요. 네, 재판을 구하거나
약식은 약식 명령 청구라고 해서 그냥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벌금 얼마로 끝날 것 같다 하면은 벌금 얼마를 재판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약식으로 그렇게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구공판 하면은 재판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고, 구약식 하면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억울해서 정식 재판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확정돼서 끝납니다. 그렇게 검사의 처분. 그게 그 이 약식 기소가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와가지고 딱 가서 뭐 누구 뭐 땅땅땅 하고 또 넘어가고 누구 뭐 땅땅땅 하고 넘어가고 이게 그 약식 기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약식 직결 심판. 그게 직결 심판이구나.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으로 약식 결정을 벌금 결정을 내려달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청구를 하면 법원의 사건은 넘어가요. 그래서 판사가 그게 합당한지 판단은 하는데 재판은 안 열려요. 피의자가 형사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잘 모르겠다. 판사가 그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하고 뭐 이렇게 다투는 그 과정이 없이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했던 그 기록들과 검찰의 의견 그걸로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보고 네.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는. 그러면은 그 재판 결과도 피의자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 통지를 받아요. 결정을. 그럼 진짜 만약에 근데 구속되거나 하면은 그냥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근데 구속되는 정도로 죄질이 중하면 약식 명령이 내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검사가. 그렇죠.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럼 주로 뭐 벌금이라든가 뭐 이런 그냥 거. 교통사고 사건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어쨌든 그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있고, 또 만약에 그 약식 명령이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약식 기소랑 직결 심판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다음번에 직결 심판을 또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끝나야 된다고 해서. 네. 네. 죄송해요. 50초. 그리고 최근에 달라진 제도가 하나 있는데 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1심에 판결 난 것보다 2심에서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식 재판 청구니까 그 약식명 지금 말한 약식명령에도 적용이 돼서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구형해가지고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정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 번호가 그렇게 나와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약식 명령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혹은 뭐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긁어부스러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상한 건데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일 바쁘니까 일 많으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그냥 다 청구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냥 좀 심심하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울해 이러면 청구 벌금이라도 깎아주지 않겠어요?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끝났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녕을 하시죠. 정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나요? 우리 3회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수사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이 너무 숨가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을 제가 되게 빨라졌어요. 막 30분 만에 끝낸다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막 조바심 나는데 정리 한 번만. 그럴까요? 네, 저희 형사사건 진행 절차 중에서 이제 수사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가서 피의자 신문 주소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동할 수 있고 그게 제대로 써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꿀팁.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한테 넘겨서 검사한테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계장님으로 꼭 불러라. 꿀팁 2번째. 그 다음에 구속당해서 꿀팁만 적.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이 결국에 이제 결론이 나와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의 처분으로 마무리가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지만 이런 걸 모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끊으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변님 고생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이어 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